안녕하세요. 강화여고 2학년 여러분.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거꾸로 교실입니다. 자, 첫 시간으로서요, 선사 문화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내용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도구의 발달,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죠. 구석기 시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죠. 자,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연대 측정을 했더니 70만 년 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시기에 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뗀석기입니다. 왜 뗀석기야? 돌을 떼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가 뭐냐면 바로 주먹도끼야.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 그렇지, 주먹도끼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꼭 알아두도록 하자. 자, 바로 밑에 주먹도끼의 사진이 나와 있지?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 주먹도끼 꼭 알아두도록 하고, 그 외에도 집게, 자르개, 밀개와 같이 조리 용도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였죠. 어,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당연히 이제 불과 언어도 사용됐고요. 대부분은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로 거주지는 동굴과 그 다음에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고요. 자, 사냥을 하려다가 보니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일 열매 혹은 또 물고기 잡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사냥을 한다는 것의 성공률도 매우 낮았을 것이고, 과일, 열매 이런 것들도 항상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식량을 확보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그 무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의 양이라도 골고루 나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생활로서 사냥과 채집, 동굴에서 생활했다, 무리를 지어 생활했다, 이동 생활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원전 8000년경부터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 석기가 더욱더 발전했겠죠?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가 사용됩니다. 보다 더 정교해지는 거죠. 돌도끼라든가 돌화살촉 같은 것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신석기 시대, 바로 음식물의 저장을 위해서 토기가 이용됐다는 거야. 자, 이런 민무늬 토기라든가 덧무늬 토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빗살 무늬 토기, 다 알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를 가지고 시험에 내면 무조건 거의 90% 이상 빗살 무늬 토기로 출제를 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겠죠. 신석기 시대 곧바로 빗살 무늬 토기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실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락바퀴 같은 것도 만들었죠. 자, 가락바퀴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가락바퀴를 통해서, 이 도구는 뭐냐면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도 봐야 되겠죠.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생활 모습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냥과 채집, 이러한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직접 먹을 것을 생산하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여전히 사냥과 채집이 보다 더 주요한 활동이었고, 농경과 목축은 부가적인 그러한
생산 활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냥과 채집, 물고기 잡이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로 거주지는 강가나 바닷가에 있었고요. 또한 농경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집이 필요하지? 그렇지. 신석기 시대는 움집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 움집을 복원한 모습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동일한 혈연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씨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씨족이 바로 조괴혼을 통해서 부족을 형성합니다. 자, 조괴혼이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씨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조괴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씨족과 씨족이 혼인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부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도 역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그 집단이 부족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신석기 시대에도 우리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등 사회가 깨지게 되는 건 언제일까?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르게 되면 평등 사회가 깨지게 되고 계급 사회로 발전합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신앙과 예술을 간단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의 성공이나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예술품이 만들어졌고요. 주로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등이 주로 유적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신석기 시대는요, 모든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 애니미즘, 그 다음에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조상이라고 믿는 토테미즘, 또 무당과 무당의 행위를 믿는 샤머니즘, 조상 숭배, 이러한 원시 신앙이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갈게요. 자, 청동기 시대는요, 기원전 2000년부터 1500년경 사이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랴오닝은 만주입니다. 요서 지역이죠. 요서, 만주, 한반도 일대, 여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활동 근거지였죠. 자, 이 시기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특징은요, 농경이 발달하죠. 즉, 농사 짓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 특히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까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죠. 생산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깁니다. 이 남는 걸 뭐라고 하더라? 네 글자로? 그렇지. 잉여 산물이라고 합니다. 잉여 산물을요, 힘이 강한 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거에 관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이 아니라 내 것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빈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청동기가 이용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바로 비파형 동검, 꼭 알아둬야 되겠지. 자, 청동기를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 비파형 동검입니다. 또한 토기 중에서는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청동기 시대지만 대부분의 도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죠. 그래서 반달 돌칼이 또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도구입니다. 자, 반달 돌칼의 모습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바로 구멍에 2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이제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손잡이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이 바로 날카로운 부분으로서 이제 곡물의 이삭을 자르는 그런 수학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자, 청동기 시대의 도구입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금속재의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복 전쟁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이제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발전합니다. 자, 계급사회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드디어 족장,
군장이 등장하죠. 군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제 정치적 권력을 지닌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부족의 짱이죠. 자, 군장이 출연하게 됐고, 이 군장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하는 무덤도 제작됐다. 자, 고인돌 너무너무 중요하지. 청동기 시대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주로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고인돌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제시를 하죠. 그러면 아하, 이 자료, 이 유물을 사용했던 시대, 그러면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는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됐는데, 여전히 청동기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무기, 농기구 등의 철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농업 생산력은 더더욱 증대가 됐고요. 정복 전쟁도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면서 부족 간 통합도 촉진됩니다. 자, 이 시대에는요, 명도전이라든가 반량전과 같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사용됐던 화폐가 출토가 되어서 아하,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는 붓이 출토된 걸로 봐서 아하, 이 시기에 한자가 벌써 들어와서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철기 시대는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천강 이남에서만 발견돼. 그래서 우리나라, 만주가 아니라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선사 시대를 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성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